자, 저점 매수 전략을 논해보는 시간이고요.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조정받고 있잖아요. 네. 33포인트. P는 1.4%. 힘이 좀 없는데, 자, 과연 저가 매수가 가능한지. 첫 번째 들여다볼 기업은 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휴온스라는 기업이고요. 휴원스. 네. 요거는 이제 화살표 점수는 8점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바이오 쪽에 두 개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또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개별 종목으로 가게 되면서 바이오가 이제 단기적으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생각에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 바이오 쪽으로 돌 재료가 있을까요? 뭐가? 뭐 모르죠, 뭐가.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별로 이제 그러니까 업종으로 이게 있다라기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휴원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증설 이슈하고 이제 배당 이슈 이렇게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시장 예상치를 상당히 많이 60% 정도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북미 쪽에 수출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부분이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주가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33,000 위에서 이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2차 상승을 좀 거리랑도 없나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좀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버티는지를 한번 계속 저도 주말에 계속 찾아봤는데 네. 새롭게 나올 만한 부분들은 제가 찾아본 범위 내에서 조금 쉽지가 않았었고요. 단지 이제 북미 지역 쪽에 그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북미 쪽에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북미 쪽에 수출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수출 물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지금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천 2공장 쪽에서 지금 이제 주사제 캐파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9월 달에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게 북미 쪽으로 이제 물량이 대부분 다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제 저만지 이 공장 같은 경우도 신규 증설이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증설 효과가 이제 내년에 좀 반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증설 효과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이 실적이 좋아진 부분들이 현재 이 회사가 발표했었던 이제 3개년 배당계 이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좀 떠받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해서 해마다 최대 30%가량 뭐 주당 배당금을 늘린다고 하니까 요거는 뭐 어떤 주주하는 책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들에서 계속 주주하는 책을 요구하는 상황들인데, 뭐 휴원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공격이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당책을 내고 있다라는 것들이 주가를 조금은 이제 상승 쪽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쭉 하락이었었거든요. 하락이었었는데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2월 14일부터 어쨌든 이 2월 14일 거래가 한번 네네. 솟았네요. 네, 대량 거래가 발생되고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그때 무슨 재료가 있었나요? 이게 실적 발표일입니다. 아. 네, 4분기 실적 발표를 이날 했었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당 정책 요게 된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빠지기보다는 현재 소위 말하는 기간 조정 양상이기 때문에 아마 21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아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그런 이유에서 준비 좀 했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은 3만, 뭐 현재는 한 2,000원 조금 안 되는. 네,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말씀하셨듯이 21선이 한 3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기간 조정이 지속이 좀 되게 된다라면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오늘 저가가 32,800원. 네네. 그죠? 5%가량 4.79 내려갔는데 21선이 아래 다가오고 있네? 그랬더니 다시 낙폭을 좀 줄여서. 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21선을 만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조금 생명선이라고 하는 네. 이동평균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오늘 시장, 저 개인적인 욕심에는 오늘 시장만 좀 괜찮았다라면은 지난주 목요일 금융을 봤을 때 오늘 쪽에 35,000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그 기대감을 무너뜨리네요. 가격이야? 거래가 뭐 네. 많지가 않아서 거래량이 네. 아직은 뭐 2만 주가 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거래량이 이제 발생될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34,000원 이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유자분께서는 당연히 홀딩이고 목표가는 3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저가 매수 가능한 기업으로 휴온스 환살표 점수 8점 주셨고 네. 두 번째 기업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바이오 제약입니다. 유한양이고요.
예. 유한양행. 유한양이고 이제 화살표 점수는 6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좀 점수가 낮은데. 네, 요거 좀 낮은 게 그 상승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실적 이슈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조 원짜리 회사가 움직이긴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화살표 점수 좀 낮게 네. 저는 준 이유가 거기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4분기 영업이익이 175억 원, 퍼센테이지로는 268%. 증가 YOY. 네, YOY. 지난해 같은 대비. 기간 대비. 예. 예. 저는 항상 이제 전분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전년 동기 대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음. 이게 참 웃긴 게요. 그 실적이 2월 23일 날 발표가 됐는데 네. 그때는 주가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차를 두고 다음 날 24일 날 갑작스럽게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서 4% 상승이 나왔고 네. 또 거래량도 20만 주 이하였었는데 60만 주 이상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실적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어떤 종목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릴 때는 객관적인 어떤 자료라든지 그리고 뭐 정열적인 분석 이런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끔씩은 이 촉이란 게 좀 발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휴원스 같은 경우도 2월 14일에 어떤 상승과 그리고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나왔었던 이 4% 상승 이게 또 올상과 20일선을 한꺼번에 좀 회복시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도 반영이 좀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상승으로 전환되는 신호로 발생되는 가능성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 객관적인 어떤 뭐 분석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촉이 좀 더 많이 작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 쪽에 어쨌든 또 21선을 지켜주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여기서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뿐만 아니라 그 유한여행 같은 게 잘 아실 겁니다. 이보세라님 죄송합니다. 렉나자 네. 렉나자 같은 경우 비소세 포함 치료제인데 요게 이제 그 병영 치료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다가 이 단독요법으로 이제 글로벌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발표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3상을 통과한다라고 100% 통과한다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떤 성과를 보게 된다라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국내 1차 치료제 지금 2차 치료제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치료제 승인을 현재 신청할 예정이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일단은 뭐 지난주 금요일 좀 반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실적보다는 뭐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치료제를 만들게 되면은 바로 매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임상 기간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53,000원 이하, 보유자분께서는 홀딩, 목표가는 59,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한양행 6점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네, 이번에는 섹터를 좀 바꿔봐서 네. 이제 캠트로닉스 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어떻게 주죠? 네, 요거는 이제 7점 정도. 저가매수 가능한 가능성에 대해서 네네. 화살표 7점. 내용. 내용은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 이제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를 이종우 이제 내년 1분기 때 뭐 출시를 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 디일렉이라는 어떤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디일렉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많이 참고하는 언론사입니다. 상당히 IT 쪽에 정보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참고 좀 많이 하는데 이제 아이패드 이종이 이제 OLED가 채택이 된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OLED가 채택이 될 예정인데 이제 여기에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전에 그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 LTP OLED를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할 예정이었는데 기술 문제 때문에 탈락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우선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후공정, 시가 공정을 이제 단독으로 캠트로닉스가 수행을 한다는 얘기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5.5세대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6세대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맥북이란지 이런 노트북에 들어갈 8세대 올리드 같은 경우에도 단독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기대가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매수는 18,000원 이하 그리고 보유자분께서는 홀딩을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1,5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캠트로닉스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을 좀 많이 했네요. 아니. 뭐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은 네. 항상 우리한테 별로. 자,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이 저가 매수 가능한 기업에 대한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